지금부터 우리가 그려야 될 건 뭐냐면 인면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평면을 그렸어요. 여기에 가구도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해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 벽면이 보이겠죠. 그죠? 어디가 정면이고 어디가 우측이고 어디가 좌측인지 몰라요. 다만 인면이라고 합니다. 설립자, 얼굴면자, 서 있는 면. 그래서 인면이라고 하는 거고 동서남북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규칙이 조금 있는데 이런 거죠. 주출입구는 보통 이렇게 남쪽에다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10mm 10mm짜리를 하나 그려보죠. 그 다음 렉탱글로 될까요? 아니요. 폴리곤 사각형. 자, 중심점 지정하고 자, 이렇게요. 서큐움 시크리브드. 이 중에 우리가 쓸 것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만 쓰는 겁니다. 얘를 다시 로테이트.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해치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카피를 합니다. 자, 카피. 요 끝에가 요만큼 오도록. 그 다음 로테이트. 자, 이렇게 되도록.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러.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되도록. 그러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방향이 완성이 됩니다. 요 가운데다가 글씨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디텍스트 미들 센터 중심점의 위치는 센터 글자의 크기는 4mm A A 이렇게요. 카피. 그 다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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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그 다음 B C D.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A 방향, 이쪽이 B 방향, 이쪽이 C 방향, 이쪽이 D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스케일에 맞춰서 자, 50배. 그러면 맞춰서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맞춰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 A 방향은 여기면 B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C 방향은 D 방향이죠. 그 다음에 C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얘를 여기다 또 그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A, B, C, D가 이렇게 되겠죠. A, B, C. 네,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D 방향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A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저기 있는 면을
세워서 그리는 겁니다. 지금은 선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선을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런 벽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벽면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닥부터 천정까지. 보통 천정을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른다고 했어요. 실링, 인테리어에선 실링이라고 불러요. 건축에선 반자라고 불러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천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링 높이가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반자 높이가 얼마인가요? 자, 천정이라 그랬죠. 이때 천고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가 높을 고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천고, 천정 높이가 얼마인가요? 인테리어나 건축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그렇습니다. 천고, 둘 다, 그러니까 다 저기 한자예요. 천고가 얼마인가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천고는 2400을 기준으로 합니다. 2400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2400보다 낮으면 되게 좁아 보입니다. 공간 자체가 많이 좁아 보여요. 그래서 2400보다 높게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2300, 2200까지 봤어요. 옛날에 이쪽에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살던 지역에서 빌라를 살았는데 2200이었어요. 이게 손 딱 뻗으면 닿더라고요. 그럼 빌라가 2200이라는 얘기는 그 뭐예요? 결국은 1층과 1층 사이가 이렇게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벽에 들어가는 자재가 많이 절감이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천고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벽면에 올라가는 자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천고를 자꾸 낮게 주려고 해요. 낮게 주다 보니까 개방감도 없고 공간감도 너무 좁고, 그래서 우물 천장을 쓰는 겁니다. 천정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고 천정만 이렇게 쏙 올리는 거죠. 그러면 공간감이 더 형성이 됩니다. 요즘 이제 그래서 거실에는 우물 천장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A 부분을 그릴 건데 이제 또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도 그릴 건지 말 건지. 자, 안 그리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장소마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소마다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ABCD, ABCD가 아니고 ABCD, EFG, A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나 혹은 숫자를 넣으셔도 돼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공간만 할 거예요. 요 공간만 할 겁니다. 여기가 A, 그러면 여기는 B. 자, C하고 D가 헷갈리네요. 여기 C, D는 이렇게 할 겁니다. D 공간이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꺾어졌죠. 공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펼치는 겁니다. 물론 C에서 이렇게 공간을 펼칠 수도 있어요. D에서 공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이걸 C로 잡고 여길 D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D로 잡고 여기를 C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해가 됐나요? 네. 자, 복사를 해보죠. 지금 바라본 여기가 A 부분입니다. 카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겁니다. 라인. 여기 이쪽 벽면부터 여기 벽면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라인. 자, 필렛. 자꾸 왜 누가 이 스탠드로 놓지? 자, 그 다음에 옵셋 2400. 제일 먼저 놓을 건 바로 이겁니다.
바닥과 천정. 그 다음 문이라든지 여기가 문이네요. 옵셋 2100. 트림. 자, 이렇게 문이 있네요. 그 다음 P라인 하나를 이렇게 제가 P라인으로 따라 그렸고요. 옵셋 40mm 문틀 그리고요. 다시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로 계고부 그리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겠죠. 이렇게 얘는 미닫이문이네요. 얘는 미닫이문이네요. 그 다음 여기도 있네요. 라인. 자, 렉탱글 마이너스 900, 2100. 자, 옵셋 40mm. 자, 라인 열리는 방향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걸레바지가 들어갑니다. 100mm 옵셋. 자, 걸레바지만 들어가느냐? 아니요. 이 위에 몰딩도 들어갑니다. 45mm. 자,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그러면 A 부분에 대한 인면도가 들어갔네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벽면을 향해서 그리는 것, 그게 인면의 의미입니다. 여기 그대로 인면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벽지가 필요해요. 뭐 액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액자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벽지. 뭐 예를 들어서 렉탱글 골뱅이 500, 500. 자, 이동하기 아니 라인.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액자를 걸어주고 그 다음 해치. 뭐 적당한 패턴이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적당히 들어가게끔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너무 복잡하지 않은 패턴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클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벽지까지 들어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보이는 면에 의자가 있어요. 소파가 있어요. 그럼 소파 인면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소파를 열어볼까요? 이 아니고
자, 그럼 어딘가 쇼파가 있겠죠? 쇼파를 찾아봅시다. 자요, 여기 쇼파가 있네요. 복사하기. 자, 이동하기. 자, 여기 딱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죠. 니어레스트. 근처점. 그러면 이렇게 와서 붙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이면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바라보는 방향에 무엇이 있는가? 가구가 있어요? 가구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해치 패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조인. 자, 이동하기. 얘는 좀 더 가운데다 몰아놓고, 그럼 얘도 이제 지워도 되겠고, 자, 이 뒤에 이제 얘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구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걸레바지가 보이고 감춰지고. 자, 해치. 자, 경계가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렇게요. 자, 흐릿해서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패턴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칼라가 여기 안 들어가네. 아, 여기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패치 패턴까지 들어가니까 어떤가요? 입면도 제대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평면도를 이해하고 나면 입면도도 이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입면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치수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B나 C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D 부분을 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카피. 자, 지금 제가 그려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도 같이 딸려왔으니까 삭제하죠. 자, 이렇게 삭제됐으면 됐네요. 자, 이걸 로테이트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리는 게 아니고 0도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서서 보게 되면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단 말이죠. 이걸 펼칠 겁니다.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구부러져 있던 부분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구부러져 있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자, 여기는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로테이트. 아니, 이 부분만.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죠? 네, 이동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다시 라인. 옵셋 2400. 자, 선 연장하고요.
자, 자를 거 자르고요. 그 다음 라인 선 내려 긋고요.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900,2100. 자, 분해하고요. 다시 조인. 옵셋 40mm. 자, 라인 이쪽이 열렸고 여긴 고정단이고 이쪽이 열리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같게 해주고. 뭐 그 다음에는 나머지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이 부분 여긴 선은 안 그려도 돼요. 제가 일부러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군요. 자, 트림. 여기다가 이제 폴리곤을 그립니다. 폴리곤, 삼각형. 자, 중심점은 자, 내접합니다. 이렇게요. 자, 80mm. 자, 로테이트. 자, 이렇게요. 여기 끝에다 갖다 댑니다. 해치. 그 다음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포인트 지정해주고 글자 높이 50이니까 100 0도 여기다 90도 이렇게요. 그래서 카피 하나 더 복사.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이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여기 면과 여기 면이 몇 도예요? 90도예요. 그리고 여기 면과 여기 면이 또 몇 도요? 90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면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면이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걸 일렬로 쭉 펼쳤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 면과 면 사이가 몇 도가 구부러졌는지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선 넣어줘야죠. 45mm. 그 다음에 100mm. 그러면 이렇게 기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얘네들은 없어도 되고요. 여기도 없어도 되고요. 여기도 없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얘는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인면도 넣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